서울의 한 국립대학 사회학과 50대 초반의 인물 박도현 교수는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학자였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과 세대 갈등, 연구로 국내외 학계에서 명성을 쌓았고 학생들에게는 항상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교수로 기억되었다. 여러분, 학문은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강의실에서 그가 던지는 말은 학생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제자들 중 일부는 그를 롤모델이라 부르며 따라다녔고 해외 유학 준비를 할 때도 그의 추천서를 받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 그러나 한 사건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2018년 여름, 학과 내부에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도현 교수가 지도하는 대학원생 중 한 명이 학내 고충센터에 지도 교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모욕적인 언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학생들 사이로 퍼졌고 언론에도 흘러들어갔다. 사회적 불평등을 연구한다던 교수가 정작 권력을 이용해 제자를 괴롭혔다니. 언론은 이중적 인격자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이며 그의 이름을 내세웠다. 박 교수는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제자의 연구 태도를 지적한 것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서고 있었다. 사건은 결국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박 교수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자와 교수 사이의 문자, 연구실 지도 시간의 대화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검찰은 주장했다. 지도 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반박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제출된 증거는 상황을 단편적으로만 보여줍니다. 이는 성추행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긴 법정 싸움 끝에 2023년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형사법상 범죄의 증거로는 부족하다. 박 교수는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이미 2019년에 박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상태였다. 그 사유는 단순히 성추행 의혹 때문만이 아니었다. 지도 학생에게 과도한 사생활 간섭, 연구 성과를 교수의 이름으로만 발표하게 강요, 모욕적인 언행과 권위적인 태도. 대학은 이를 근거로 교수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고 결국 파면에 준하는 해임을 결정했다. 박 교수는 즉각 반발했다. 나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 왜 학교가 나를 또 처벌하는가?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임은 부당하다. 나는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여름 박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해임은 과도하다. 박 교수는 환호했다. 이제야 정의가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록 성추행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으나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하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읽는 순간 박 교수의 얼굴은 굳어졌다. 2025년 7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 그 순간 박 교수는 다시 한번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아가야 했다. 대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언론과 사회는 다시 들끓었다. 일부는 말했다. 무죄라고 해서 모든 게 깨끗한 건 아니다. 대학은 조직의 명예와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또 다른 이들은 반발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온 사건인데 징계까지 유지하는 건 과하다. 무죄의 의미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어떤 이는 지도교수의 권력을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 징계는 정당하다. 고했고 또 다른 이는 무죄 판결을 무력화하는 사회라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고 말했다. 해임이 확정된 후 박 교수는 혼자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텅 빈 책상 위에는 그가 수십 년간 써왔던 논문과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시대가 변한 것일까? 그는 자신을 옹호해준 동료 교수들의 말도, 자신을 비난한 학생들의 말도 모두 떠올랐다.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는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성추행 무죄 교수가 아니라 해임당한 교수로 기록되었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제자는 여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사회에 나와 있었다. 그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단 한마디만 남겼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사건의 진실은 누구도 100%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사회적 낙인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2025년 여름, 대법원 판결 이후 캠퍼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그러나 교수 사회와 학생 사회 모두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다. 법은 무죄를 선언했지만 대학은 부적절하다며 문을 닫았고 사회는 의심스럽다며 낙인을 찍었다. 박 교수는 결국 대학 근처 작은 연구실을 빌려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원고지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정의는 판결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남는가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하지 않은 가상의 스토리다. 그러나 현실에서 벌어지는 형사 재판의 무죄와 징계의 적법성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박 교수라는 인물은 무죄라는 법적 판결을 받았지만 사회와 조직의 판단에서는 여전히 부적절한 인물로 남았다. 독자는 묻게 된다.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무죄라 해도 해임이 정당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개인을 두 번 심판하고 있는 것일까?